안녕하세요. 취직과 교실의 피성입니다. 지난 학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1학기 제가 맡은 과목은 본과 2학년 1학기 치주질환 발생과 특성이라고 하는 이론 과목과 본3, 본4 병원 실습 관련해서 실기 지도하고 평가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전하고 틀리게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효과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과 2학년 1학기 과목은 치주질환의 발생과 특성인데, 과목하고 좀 어울리진 않게 이 과목의 대부분은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치근활tek술이라든지 치석제거술, 치주과에서 얘기하는 비내과적 조치의 방법들을 다루는 과목이라서 제목하고 실제 과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교과정에서 다뤄서 약간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강의의 성격은 일단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강의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본과 2학년들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 어떤 수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유해서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컨텐츠는 10분 이내에 마이크로 러닝 개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 과목은 한 18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5개 정도의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을 하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했고, 이런 과제들이 늘 그렇지만은 이제 표절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밈 체크,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Turnitin이라고 하는 그 표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컨텐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e클래스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를 따로 개설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했고, 학생들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거나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 이 클래스에도 올리고, 그리고 링크를 제공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주 과목이라는 게 결국엔 임상 과목이고, 또 이런 임상 과목에 있어서 핸드 스킬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치주과에서는 병원 실습 전에는 실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치주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구들을 치주과에서 이제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것들을 다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그 기구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또 자료를 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강의실에서처럼, 물론 강의실에서 하더라도 강의를 질문 많이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양방향 소통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링크를 만들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 내용은 이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 클래스에 무기명으로 올려서 누가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경우에는 평가에 긍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래스 말씀드렸듯이 구글 클래스를 병용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같은 것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익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만이 알 수 있게끔 암호글을 이용하거나, 마지막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받아서 메일 머지를 이용해서 메일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사례 기반 케이스를 좀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케이스도 환자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들은 공개를 해서 내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과제하고 지금 과제, 나중에 간 과제들이 어떤 패턴으로 됐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이 과목이 엿고자 하는 과목의 목표, 치주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치근활tek술이나 치석제거술과 같은 비외과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쪽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구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치과대학교 학급 성과 중 제 과목에서 채택했던 건 뭐냐면, 전신질환자를 치주치료할 수 있다, 치주질환의 발생과 진행 기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치주질환의 표준진단법과 치료법을 따른다. 이건 상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한다, 치주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비외과적 치료를 한다, 그리고 치주질환 예방을 적용한다. 이 7가지 어떤 채택 항목 안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제 수행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공했던 5가지의 과제는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좀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전신질환이 과연 무엇인지, 치주 환자한테 중요하게 생각되는 전신질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과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구를 나눠주고서 그거를 이제 파지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게 했고, 이 파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을 때까지 이제 피드백을 해줬고, 시험에도 냈고, 그리고 이런 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이제 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외과적 치주 처치 후에 연조직의 변화, 그 치주 치료 전에 환자 임상 사진과 후에 임상 사진을 올려놓고서 어떤 치료하고 어떤 치유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케이스 베이스 러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번째도 이제 재평가랑 관련된 소견들을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약간 종합적인 과제인데, 이제 환자의 증례 보고를, 가상 환자를 만들어서 증례 보고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줬고, 나머지는 1주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한 2번 정도의 이제 수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수시 평가는 구글 설문지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시간 전까지 정답의 분포라든지 그 의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주낭의 어떤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번에 그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파악된 거는 뭐냐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7%, 반 가까이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 강의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4학년들 이제 실기 시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만들어진 자료를 이제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자료는 뭐냐면, 제가 직접 이제 환자를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하고, 이 환자는 어떤 전신질환이 있었던 환자고 어떤 주의점이 있다는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 환자의 어떤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 이제 머리에 남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5문제를 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례에서 다뤘던 환자는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전신질환 무엇이었냐. 예를 들어서 그냥 시청을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객관식 5문제를 냈는데, 그 5문제를 다 틀린 친구가 한 9명 정도 됐고, 5문제를 다 맞은 친구는 5명 정도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업 전에 뭐 쉽게 해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료를 주고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올 수 있게, 혹은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번에 얼마나 도달을 됐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제 협조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최소한의 협조가 안 되는 친구들이 한 9명 정도 됐다는 거고, 그래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1, 2분짜리 동영상을 잘 보고 온 친구들은 5명 정도 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성취도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강의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간과 기말의 정기평가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과제 중심, 컨텐츠 중심, 플랫 러닝, 그리고 수시평가, 정기평가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